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일단 저는 만스탁은 안 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1700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거든요. 네, 나스닥. 예. 한번 보시면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어떠한 상상을 하냐면 앞으로 미국 시장은 11월 달 미국 대선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 확대 구간인데 진폭은 작다. 기간 조정 감각 같이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저점에 6월 15일 기준으로 계속 어떠한 시장의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비교하는. 네. 이때가 우리나라가 2030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2,000까지 갔다가 그러면 9,400에서 12,000까지의 중심값이 1,7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만을 깼을 때의 위치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고점에서 17%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과 11,200 정도에서 한 3개월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그재그 과정이 나오니까 뭐랄까 주식시장에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 트레이딩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옵션 변동성만 커지는 장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스탁을 깨는 경우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나오나라고 고민해보면 대선 불확실성이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의 또 노이즈가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좀 은행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네. 도이치나 이 부분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쪽에 뭐랄까요 데미지가 가고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유럽 은행에 대한 등급 조정이 나오고 이게 여파가 확산됐을 때 그러면 악재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9,500을 열어놓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아니면 이 만과 1,300 이게 고점에서 한 10%에서 막아내지는 못하고요. 한 5 내지 7을 한 번 더 흔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도 여기 11,200과 11,500만 올라오면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러한 기간 조정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통해 갖고 제가 지켜라, 잘 지켜라. 그리고 항상 상승 추세 더 간다 생각하지 말고 요 고점에서 21이평선 깨지기 전에 요 고가와 22평선의 요 중심값 깨면 무조건 급등종목들 다 팔아라 했는데 네. 이미 대부분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방송을 듣고 리스크 관리하거나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한 3개월 정도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스닥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보는 화두는 121선 여기 이제 저기 약간 빨간 색깔로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121선과 21선의 이격이 축소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 마디를 딱 거놓고 이 안에서 상단 하단이 축소되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격 축소 과정에서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밑에 깨면 돌아쓰는데 진폭이 작으니까 약간 뭐 안타를 한다는 개념일까? 그러니까 네. 사서 길게 본다는 전략은 이제는 소용이 없고요. 그냥 연말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결과물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 이제 다시 터닝할 건지는 이 11월 달 이 결과물의 여러 가지의 노이즈들 이게 바로 결정돼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또 뭐 불복 사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노이즈 사태 나와서 뭐 이게 또 확인되는데 한 달 걸리고 막 이러면 연말장까지는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트레이딩의 변동성 확대에 그래서 파생시장 쪽에서 옵션 양매수 규모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주식은 그냥 급락할 때만 잠깐 사서
잠깐 치고 나는 뭐라 그럴까요? 숏게임이라 그럴까요? 네. 그냥 트레이딩 감각으로 스윙 트레이딩 정도만 보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세 매매는 당분간 스톱. 뭐 이렇게 전략을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변동성 지수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금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금 가격 온스당 2,000달러를 훌쩍 넘어서 올랐었는데 이제는 1,800달러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해지 전략으로 이제 금을 좀 사보겠습니다. 아, 금을 산다. 네. 그러니까 전번에 이 그림을 보면서 박스를 걸어놓고 1,800불 정도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라는 전략. 이게 해지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로 가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100이 있다면 한 20-30% 해지 전략에 변동성 지수의 UVXY나 금을 사서 미국 시장의 팡 주식과 비교해 가면서 이 시장의 어떠한 스탠스를 좀 확인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다시 해도 된다. 위험 자산 집중하자. 이 논리가 아니다. 이제 위험 자산 더 팔고 안전 자산이나 변동성 전략으로 더 확대하자. 이게 저는 11월 달과 12월 코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전체 자산의 한 30%는 해지 전략을 가동시켜서 대응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요즘에 참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공격당하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예. 보면요. 이게 6월 15일 날 제가 이 변곡점에 우리는 2030짜리인데 홍콩 H는 깼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항생도 깼습니다. 중국 본토만 2,800선이거든요. 그래도 지켜내고는 있네요. 본토만 지켜요. 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홍콩이나 홍콩 H는 벌써 숏게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본토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 당국의 의지거든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여기 7월 17일 3,182, 이 3,200선도 깨는 공격이 나오면 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핀셋 전략의 공격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증시도 여기서 막아줘야 2250의 지지력을 보이지, 만약에 상해 증시가 본토 증시가 3200을 깨서 만약에 3000도 깨서 한 2800과 3000 사이 오면요, 여기서 100에서 150 정도는 더 밑으다는 보고 간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저는 헤지 펀드 전략가라면 EM 지수의 ETF의 동향을 이머징 마켓. 네. 이거를 숏을 거는지 지지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그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거 결정이 저는 이거 같아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글로벌 파워 스피트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막기 위한 인도 태평양의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네. 해갖고 형성하는데, 전에 한번 우리가 세계여행 한번 돌아보면서 미국의 전략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 대만, 우리만 전체 세계 증시에서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를 줬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쿼드 플러스에서 미국의 의지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을 위해서 우리 플러스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공격할 때는 우리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 분석보다는 글로벌 파워 게임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글로벌 에너지가 이제는 우리 시장의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아까 EM 지수, 지금 요게 이제 40, 이게 딱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쪽에 구성되어 있는 상위 랭킹의 종목을 트럼프 대통령이든 외부에서 매도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알리바바 네. 6.8, 텐센트 6.2, TSMC 4.4, 삼성전자가 4위입니다. 3.5. 근데 이게 보시면 알리바바가 삼성전자가 거의 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게 이제 알리바바 오늘 보면 재미있게 홍콩도 있고 뉴욕도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에 상장이 예, 된 거죠. 60일선 이거 붕괴하면 120일까지 열어놓고 이거 또 공격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EM이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EM 부러질 때는 이게 EM 바스켓을 매도하니까 덩달아 삼성전자 매도가 나와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1선과 121선 이 의미 이거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텐센트는 60을 깼습니다. 그러면 121선이 상징적으로 480불 지금 500불에서 견뎌내고 있거든요. 네. 요 부분이 앞으로 두세 달의 시장을 결정할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결정할 거고 외국인의 호흡을 결정할 거고 원달러를 결정할 거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EM ETF라든지 그다음 미중 간의 그러니까 핀셋 공격이라는 게 네. 이제는 파이나 이런 거 텐센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텐센트에 마이너스 된 뭐 법적이나 규제나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주변 그 강요들에서 나오는지.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TSMC도 우리는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가장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뭐 근데- 실적이 좋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어떤 모양 줍니까? 정체가 좀 됐네요, 고점에서. 옆으로 기죠. 네. 그러면 이 하단은 막아내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61선입니다. 네. 터닝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삼성전자 57,000원 지지에서 터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공격당하면 이거는 아시아권 전체 에너지에 숏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가 미국으로 또 이동됐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그게 주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술주는 빠지고 안전자산이나 다른 에너지로 가면 이게 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확대되니까 이 부분들을 대충 저는 한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면서 트레이딩 감각으로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은 지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좁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만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 옵션이라든지 이러한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더독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에 옵션이 네. 200에서 300%가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요. 그 시장을 예, 예. 모르면. 그리고 삼성전자만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선장이에요. 네. 삼성전자만 관리하면 그 관리한 것 때문에 제가 뉴 종목에 다 부러질 거다. 그러면 예. 이제는 코스닥 종목도 급등 종목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과거 2016년도 12월 달을 한번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땠나요? 삼성전자 엑스케인스만 박스팩 관리하고요. 네. 그 코스닥에 그 신용을 했던 것들이 거의 깡통이라는 피바다가 나왔어요. 그 2016년 12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예. 7일입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날 다 털리고 그 다음부터 템버거가 나와요. 코스닥에서. 네. 그런 끔찍한 상황. 그러니까 일반들 다 털어내고 가거든요. 네. 그럼 가는 지금- 종목만 가는 예.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18조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는 내년 1월에 3월에 그런 현상 맞을까 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관리하고 변동성 전략만 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게 지수는 갇혀 있고 지지하는데요. 계속 빠지는 겁니다. 네. 20, 30%씩 퉁퉁 빠진 종목이 막 나오고요. 이럴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이 변동성의 이 300이란 여기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전번 화요일 날 나와서 이 310과 요 중심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파생으로. 네. 이게 2350입니다. 그러면 이걸 깨면 2600 가는 거는 그냥 그 꿈의 수치가 돼버리고 거꾸로 2000이나 2200을 공격하는 파동 나올 테니까 이걸 지지하는지 보십시오로 했다면 여러분들 요번에 300까지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 급락 이 에너지 공격 에너지가 테슬라 데이 이벤트 이후에 나온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300이 8월 20일 날 코스에 2270입니다. 그럼 딱 지금 쌍바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깨면 한 5포인트 안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오히려 310과 15로 강한 돌림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결정이 이제 아까 EM 지수라든지 삼성전자가 결정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 5일이나 7일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까지 이 빨간색 5포인트를 한 지폭으로 봐갖고 이런 에너지가 되돌림 에너지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한 2천 원만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5만 7천 원에서 5만 9천 원만 가도 됩니다. 이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IT 섹터의 대반등의 짧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그래도 붕괴는 아니구나 안도할 수 있는 순환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300도 깨갖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2천 원을 더 빼는 거예요. 5만 5천 원이나 5만 2천 원까지 구경하면 이 장은 거의 2,000에서 2,100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더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로 딱 보면서 가바닥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바닥 확인하는데 3개월. 네. 그리고 그 3개월 과정에서 이 인버스 고비나 반대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파란 굵은 선만 봐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네. 제가 이것도 시장을 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상승 에너지는 코덱스 레버리지, 하락 에너지는 인버스 코. 그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양축에다가 매일 종가만 걸어놓고 선을 그어놓습니다. 네. 이게 롱숏이에요. 근데 8월 20일 날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4,500. 그러니까 인버스가 4,500은 고점, 이게 종합주가 2,270 찍은 자리거든요. 지금 요거보다 낮아요. 네. 지수는 똑같은데. 그리고 레버리지는 13,800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장이 올라가면 요 13,500가 지지해주면서 이 15,500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다시 4,000원까지 빠지면서 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인버스 곱이 5,000원을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건 4,500원에서 5,000원이면 10%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100포인트 날라가요. 그 500원에. 네. 그러니까 매일 선을 거보고 요걸 에너지를 측정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여기 제가 선거 이걸 치고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4,000원 단에 사신 분은 4,500원과 5,000원대 팔아주십시오. 반 정도라든지. 그러면서 이게 바로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고 이때 뺄 만약에 13,000원을 깨면 저는 레버리지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가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삼성전자 갖고 파악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진짜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